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영국 축구계에서는 과소평가된 선수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 경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한 선수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그를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의 실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할 당시 그는 아시아 선수 이적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23세였던 그의 이적료는 약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프리미어리그의 공격수 기준으로 봤을 때 꽤 큰 금액이었지만 당시 최고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앙헬 디 마리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는 약 4400만 파운드, 약 440억 원 위 이적료가 책정되었고, 라임 스털링이 리버풀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때는 4900만 파운드, 약 490억 원 위 이적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이적료보다 각각 2배, 2.5배가량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에릭 라멜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기용했습니다. 참고로 라멜라의 이적료는 손흥민보다 더 높았습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리버풀도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에는 실력 발휘의 문제가 아닌 가치 평가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출전 시간을 얻지 못했고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첫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은 이적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토트넘에 남아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이적료를 받고 영입된 선수들은 출전 시간이 보장되고 빠르게 적응하며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부터 손흥민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그는 점차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평가가 확실히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주급은 9만 파운드로 같은 팀의 황희찬 선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실력과 기여도에 비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2018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의 시장 가치는 급상승해 8천만 파운드에 달했고, 이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200만 파운드에 영입한 선수의 가치가 4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러한 가치 상승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단은 손흥민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허락하는 대신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8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선수에게 주급 14만 파운드, 5년 계약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급 14만 파운드는 분명 큰 금액이지만 그의 실력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주급 30만 파운드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팀의 주장이었던 해리 케인의 주급이 20만 파운드였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성기에 접어든 손흥민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한 시즌 동안 리그에서 20골을 넘기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예상한 팬들은 많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반면 팀 전체의 성적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구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기대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비전이 없는 팀에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우승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팬들과 선수들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팀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흥민은 토트넘에 새로운 족적을 남기겠다는 각오를 가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났습니다. 새 감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팀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손흥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에게 붙어있던 과소평가된 선수라는 레이블을 떼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23년 시즌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계약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의 계약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연장 옵션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과소평가하는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축구 전문가는 손흥민이 주급 30만 파운드 수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토트넘과의 2년 연장 계약으로 손흥민의 연봉을 크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럽 축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지만 토트넘의 기준으로는 최고 대우에 해당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는 팀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유일한 선수이자 현재 가장 공격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또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베테랑 선수가 되었습니다. 새 감독 아래에서 손흥민은 센터포워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팀에서 단연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유럽 축구의 가치 평가에서 12위 이하 또는 2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우는 이해할 만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고 다음 시즌에도 출전이 예상되는 에스턴 빌라의 경우 최고 연봉 선수의 주급이 약 12만 파운드 수준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좋은 성적, 선수단의 규모, 재정 상태,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B클럽으로 분류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재정 상황은 첼시와 비슷하고 아스널을 능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B클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리버풀과 에버턴의 관계처럼 아스널과 토트넘도 같은 도시의 라이벌이지만 성과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턴의 공통점은 둘 다 오랫동안 강등되지 않은 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오랫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클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에 대한 현재의 대우도 충분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손흥민은 2021년 계약에 따라 주급을 받고 있으며 이후 베테랑 선수 영입을 위해 주급 19만 파운드를 제공하는 등 구단의 임금 구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의 리샬리송은 주급 14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력과 기여도는 손흥민보다 낮은 편이지만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선수들은 17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선수들의 주급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주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급은 5만 파운드 정도 인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손흥민의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구단이 그를 B클럽 수준의 선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임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되고 있고 토트넘은 현재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은 오히려 야망이 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욕심 많은 선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B클럽이 아닌 팀의 전설이 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팀을 B클럽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이를 달성한다면 토트넘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해리 케인도 이루지 못한 것을 손흥민이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토트넘의 중앙에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동상이 세워지는 날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아직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유로파리그나 FA컵 우승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목표입니다. 이는 손흥민과 토트넘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손흥민이 과연 B클럽이 아닌 팀을 진정한 강팀으로 이끌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그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 편견과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구단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줄지
아니면 여전히 그를 과소평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손흥민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함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빅클럽이 아닌 팀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을 진정한 강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사례는 프리미어리그와 세계 축구계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빅클럽과 그렇지 않은 팀 사이의 격차는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축구계는 더욱 발전하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